특히나 호재에 대해서 많이들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부정적인 것보단 호재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 많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수만의 팁,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재 뉴스보다는 그 호재 뉴스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네. 더 추가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아까 한 문장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역시 여기에서도 한 문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오. 누구나 아는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 누구나 아는 건 영향력이 없다. 네. 가치가 없다. 네, 누구나 아는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뒤늦게 호재에 따라붙으시기보다는 단기 시세를 다 마무리 짓는 구간에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사자마자 소위 말하는 물리는 경우가 도출되는데요. 아, 네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출 30% 상승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상승이 나왔는데 정말 실적이 30%가 나왔습니다. 상승이. 그럼 그때부터는 네. 이제는 다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뭐 50%든 60%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예상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경우를 뭐 저도 종종 봅니다만 분명히 실적이 좋아요. 예상도 뭐 좋았고 발표된 실적도 좋았는데 누가 봐도 실적이 좋은 거는 뭐 긍정적인 재료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에 떨어지더라. 이런 경우를 좀 봤습니다. 정말 힘을 발휘하지 못한 케이스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호재성 재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특히나 누구나 아는 정보는 그 가치가, 효용 가치가 약하다, 없다, 이렇게 보신 건데,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네. 그냥 뭐 강력한 엔터주라고 볼 수 있는 SM을 통해서 좀 실적 바탕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예의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SM. 네. 예. SM이 이제 작년 3분기, 18년 11월 14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약 1,700억 원을 기록했고, 그리고 또 동기 대비 95% 증가합니다. 오. 네,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122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습니다. 아니, 좋았네요. 네,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발표 후에 떨어졌다고요? 네, 그리고 발표 전까지 약 한 달에서 두 달간 이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미 주가는 충분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상치된 또 예상 범위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 더 이상 주가는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네.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따라서 이미 매수가 다 들어갔었고 네, 맞습니다. 주가가 미리 다 선반영이 됐었던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본 건데 이럴 때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네, 역시 또 메이저의 수급에 역시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급을 또 봐요? 네, 예. 우선 보유분들은 메이저 수급이 이탈 없이 더 꾸준히 들어온다. 그러면 메이저들도 생각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예상치보다 더 실적이 잘 나왔다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전략으로 다음 구간의 어떤 추세포까지도 볼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 SM 같은 경우처럼 메이저 수급이 나간다.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네네.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비중을 줄이면서 이제는 익절이든 수익 실현이든 하면서 다음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역시 호재성 또는 악재성 뉴스를 대응을 할 때는 수급의 그 라인 어떻게 추이를 가는지를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 뉴스에 따라 많이 움직이는 게 정치 테마주 같아요. 정말 뭐 인물 관련돼서 이야기 하나 터지면 막 급등락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저희가 앞서 같이 이제 공부했던 실적과 주가의 관계는 어차피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보는 사례가 바로 말씀 주신 정치 테마라든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재료에 의해서 또는 단편적인 뉴스에 의해서 실체 없이 움직이는 테마주들인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의 정치 테마주가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주를 통해서도 저희가 좀 확실하게 좀 다이나믹한 예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다이나믹한 네, 예를. 역시 좀 최근이죠.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이 선고일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인물주 관련주로 이제 우리들 휴브레인의 움직임을 통해서 네.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일이 이제 재작년이거든요. 17년 3월 10일에 발표가 됐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가능성이 당선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든가 우리들 제약 뭐 이렇게 문재인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정작 박근혜 탄핵 심판일 17년 3월 10일에 발표가 된 다음부터는 네. 우리들 휴브레인은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뭔가가 다 끝났다라고 시장에서는 느꼈나 보네요. 네, 이제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는 이제 인물주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물주에서 정책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 이게 바뀌네요. 네,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탄핵 심판 선고일에서 이제 탄핵 심판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 휴브레인을 더 사자마자 물리는 오류를 범하기가 쉬운 겁니다. 자, 아주 하나의 종목을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테마주, 특히나 정치, 인물 관련 테마주는 재료의 소멸과 동시에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서 왜냐하면 이쪽에 대해서 정말 큰 손실을 보셨던 경험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요.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호재 뉴스를 대하는 고수의 팁 이어서 또 바로 확인해 보실게요.